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도, 아무리 영업을 잘해도 이걸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바로 이 돈 이야기인데요. 돈 이야기를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로 돈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왠지 돈 이야기 하면은 조금 민망하고 좀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전에 저도 이 돈 얘기를 잘 못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다 일을 다 해주고 나서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절반밖에 못 받거나 아니면은 뭐 타이밍을 잘못 얘기해 가지고 물건 다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고객이 돈 얘기 듣고 뭐 화를 냈다거나 아니면은 고객이랑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실컷 했는데 마지막에 돈 얘기를 못해서 상담만 해주고 온 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돈 이야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일이든 원인부터 알아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왜 이 돈 이야기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이거는 돈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이게 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 자기가 돈을 원한다는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왠지 돈 이야기라면 좀 탐욕스러워 보이고, 왠지 돈 이야기라면 돈만 밝히는 거 아니야? 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돈 이야기라면 괜히 민망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은요, 사실 그냥 돈입니다. 돈은 별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다 가치를 부여하자고 약속을 해놓은 존재일 뿐입니다. 교환을 할 때 어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없으니까 이 종이는 노란색 종이는 5만원, 뭐 녹색 종이는 만원, 여기에 만원 하는 가치를 제공을 해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약속을 해놓은 게 돈이지, 돈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하면서 돈 얘기를 하는 거는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이 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거나 갑자기 이 사람이 사기꾼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싶으면 일단 이 돈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돈은 그냥 돈이다. 돈은 그냥 돈일 뿐, 돈 이야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돈 얘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계약서 작성인데요. 계약서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계약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쯤은 뭐 안 써도 되지 않나? 뭐 우리 사이에 무슨,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 스포츠 에이전시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에이전시가 국내의 축구 선수를 해외 구단에 영입할 수 있도록 통역이랑 협상을 돕는 일이었는데, 이 담당자를 만나서 카페에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얼마를 준다, 이 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사회 경험도 많지 않고 좀 초짜여가지고 이 돈 얘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를 받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 미치겠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소심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급여는 받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뭐 얼마를 주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급여를 주나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 그 담당자가 뭐라 그랬냐면 꽤 좋은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와, 이 정도 가격? 게다가 해외 출장도 가고 뭐 비행기, 뭐 호텔 이런 일체 부대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그것 이외에도 저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기본 급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완전 설렜죠. 해외 출장에다가 돈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약간 좀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아니, 정말 그 돈을 나한테 준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그래서 계약서는 혹시 쓰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 회사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서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못 지키면 사업 못 하죠. 저희가 꼭 챙겨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땡땡땡. 뭐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내 돈을 떼먹히겠어 라는 생각도 있고, 또 지인이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믿고 가겠다, 믿고 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계약서 얘기는 안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 얘기 안 한 것을 진짜 후회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일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제시한 돈의 절반도 못 받았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3분의 1 정도 받았나? 되게 적은 금액을 받았고, 그마저도 거의 못 받을 뻔했는데, 제가 그냥 진짜 악을 쓰고 돈 달라 4달러 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좀 막 고성도 오가고 욕도 하고 싸워가지고 겨우겨우 돈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건 거예요. 아니, 협상이 결렬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래서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계약서가 있었으면 제가 조금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을 텐데 결국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돈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해놓고도 돈을 못 받고 싶지 않다면 계약서를 꼭 써야 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계약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지인 관계일수록 그런 게 더 중요해요. 지인 관계일수록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오가는 문제에서는 간단하게든 어떻게든 꼭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한 장, 내가 한 장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이 구두 계약, 말로만 계약을 했다가는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끔씩 성과가 안 좋아서 돈을 다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일단 뭔가를 잘 해서 뭔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받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성과급입니다. 뭐 인센티브라든가 보너스라고 하죠. 일을 했으면 그 성과가 났든 안 났든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거기 가 있는 순간부터 이미 노동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급여 받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내가 한 일이 잘 돼서 웃으면서 그 돈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 꼭 계약서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돈 이야기 잘하는 방법은요, 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돈 이야기에는 타이밍 진짜 중요한데 저도 이 타이밍을 잘못 맞췄다가 고객한테 욕을 먹은 적도 있고 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증발해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뼈저리게 배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디자인 회사를 운영할 때 저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디자인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찾아온 고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었는데 돈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언제 돈 이야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아마 좀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돈 이야기를 언제 해야 되지 생각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가 귀에 자꾸 안 들립니다. 이 돈 얘기할 타이밍만 찾게 돼요. 그래서 돈 이야기 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때도 제가 돈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마지막에 이야기가 다 끝나가지고 그때 이 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미팅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도 조정을 하고 자 이제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아니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제가 돈 이야기를 안 하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사람이 좀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되게 놀란 토끼 눈을 하면서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생각을 한 뒤에는 오지 않았죠. 생각만 하고 끝이 났는데 저 그때 진짜 자괴감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한참 자금이 필요하고 저한테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진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 이야기를 하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 자괴감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 계기로 돈 이야기하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봤을 때 가급적 돈 얘기는 먼저 꺼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돈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것도 나중에 돈 얘기를 꺼내면은 뭔가 좀 뒤통수 맞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무료라고 생각했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돈 얘기는 먼저 꺼내는 게 좋죠. 우리도 뭔가 무료로 준다고 해서 갔는데 무료가 아니라 사실상 유료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대놓고 유료라고 했으면은 내가 갈지 안 갈지를 정하면 되는데 좀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미팅이 친목도모를 위한 미팅인지 아니면 무료 자문, 무료 상담을 위한 미팅인지 아니면 정말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미팅인지 이런 식으로 성격을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돈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우리는 이 돈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야기를 시작해버리면 나중에 돈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미팅이 비즈니스 미팅이냐 아니면 친목도모를 위한 네트워크 미팅이냐 그런 성격을 잘 정해 두시고 이런 것들 상대방한테 알린 후에 미팅을 진행하는 게 나중에 돈 얘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돈 얘기를 잘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가격을 미리 정해 놔라입니다. 우리가 이 돈 이야기를 잘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를 부르면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이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참 많이 하실 텐데
내가 제시하는 가격이 비싼지 싼지 잘 모르면은 가격 제시하는 게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 흥정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저만의 가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세의 파악이에요. 이 시장에서 나랑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보통 얼마를 받는지 그 시세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세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가가지고 자신이 일하는 동종업계 사람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견적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받는지도 알 수 있고, 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구나, 그런 것도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평균 가격을 낸 다음에 자신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저는 평균보다 조금 더 올려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세를 파악을 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가격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은 이 방법을 해서 자기 가격표를 사전에 꼭 정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격 제시 노하우는 뭐냐면요, 이 상대방이 예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단체나 회사나 뭐 어디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얼마를 받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자기 입으로 먼저 가격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 행사, 이 프로젝트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일단 모든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인데, 이 사람이 제시하는 금액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으면 그때는 딱히 아무 말 안 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평균보다 조금 높게 가라고 했죠. 그때 조금 높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언제 한번 가격 흥정에 대한 것도 따로 다룰게요. 가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비싸게 불렀다가 싸게 깎으면 이 상대는 뭔가 돈을 아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균 가격보다 조금 더 올려서 잡아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돈 얘기를 할 때는요, 절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돈 이야기는요, 그냥 당당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자신이 책정한 가격을 얘기하면 돼요. 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돈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한마디를 더 붙인다는 겁니다. 뭐냐면 너무 비싼가요? 너무 싼가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건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진짜 강력한 스킬은 바로 침묵이다. 물론 불안하고 어색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이 침묵을 그대로 내비두는 겁니다. 상대가 비싸다 그러면 뭐 흥정을 하면 되고, 너무 싸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대의 말하는 페이스에 맞춰서 가격을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당당하게 자신의 가격을 제시하시고, 만약에 상대가 너무 비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좀 깎아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일 텐데 이 정도 가격은 써야 그 퀄리티를 보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상대방한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가지고 너무 막 깎고 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행사가 중요한 만큼 이 정도는 써야 퀄리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제공하는 가치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콘텐츠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